자, 이번에는 요 2회차 보시죠. 18년도 2회차 건축산업계산. 첫 번째 문제 보시면 단독주택 현관 위치 결정. 가장 주된 영향을 끼치는 게 뭐냐. 우리 이제 현관 위치는 우리가 방해하는 무관하다고 했죠. 그래서 방해하는 무관하고 뭐가 가장 중요하다? 도로의 위치 또는 대지의 형태라든가 대지의 경사도. 이런 게 이제 중요하게 차지한다. 그래서 요 해설 보시면 이제 이런 도로 위치에 크게 영향을 받고 경사도 및 대지의 형태에 영향을 준다. 다만 이제 이런 향이라든가 방해하는 무관하다. 그리고 요 표출적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번 보시면 백화점 건축의 에스컬레이터의 배치 유형. 그래서 박스 내용 보시면 이제 승객의 시야가 다른 유형에 비해서 넓다. 승객의 시야가 좋고 점유 면적이 많이 요구됐다. 그럼 뭘까요? 직렬식. 그죠? 직렬식. 그래서 요 해설 보시면 이제 직렬, 병렬, 교차. 병렬도 이제 연속 승강이 불가능한 경우를 연속 단속. 병렬 단속식. 연속 승강이 가능한 경우를 우리가 병렬 연속식. 그래서 요 직렬식으로 갈수록 승객의 승객의 시야 확보가 유리하고, 그죠? 시야 확보가 유리하고, 다만 점유 면적은 커진다는 특징이 있다. 그럼 거꾸로 이제 교차식으로 갈수록 승객의 시야는 나쁘지만 점유 면적은 작아진다는 거.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독주택 설계 시 거실의 크기 결정. 거실의 크기 결정하는 요소 중 거리가 먼 게 뭐냐? 거실의 크기. 그래서 가족 구성, 생활 방식, 주택의 규모, 마감 재료. 마감 재료하고는 뭐 관련이 없겠죠. 그래서 뭐 그 정도 보시고. 그리고 4번에 메조넷형 공동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메조넷 하면 이제 복층형이죠. 복층형. 그래서 하나의 주호가 이제 2개 층 이상 걸쳐진 경우. 그래서 통로 면적이 감소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효 면적이 증가되는 거죠. 그리고 복도가 없는 층이 생긴다. 우리가 이제 복층형 같은 경우는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두 층을 전용하는 경우, 그죠? 요걸 이제 듀플렉스 타입. 이렇게 3개 층을 전용하는 경우를 트리플렉스 타입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용부가 없는 층이 생긴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정지 층수가 적다. 맞죠? 정지하는 층수가 적죠. 그죠? 그리고 소규모 주택에 주로 적용된다. 소규모 주택에서는 이제 경제적일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중요한 게 뭐다? 복도가 없는 층은 피난에 불리하다는 거. 그리고 주택단지 내 도로의 유형 중 쿨대삭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래서 통과교통 방지, 우회도로가 없어 방범, 방제, 분리. 그리고 주거환경의 쾌적성, 안정성 확보 용이. 그리고 대규모 주택단지. 우리가 대규모 주택단지는 쿨대삭형이 아니라 이제 격자형. 이런 게 이제 많이 사용이 된다. 그리고 도로의 최대 길이는 600m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그 120에서 300m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300m. 그래서 110m가 적정 수준의 길이라고 보시면 되고, 최대 300m까지. 그래서 이런 도로 정리하시고, 그리고 6번에 보시면 이제 그 쇼케이스, 진열장 계획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뭐냐? 진열장. 당연히 진열장 사이로 누가 이동해요? 고객이죠. 고객의 동선 고려가 가장 중요하다. 6번에. 그래서 이 판매 시설에서는 당연히 이제 고객 동선은 구매 욕구 증가를 위해서 길게, 종업원은 소수의 종업원으로 다수의 고객을 관리하려면은 효율적으로 짧게 해야겠죠. 그리고 가구 동선은 어떨까요? 가구를 따라 누가 이동한다? 고객이 이동을 하죠. 그래서 가구 동선도 길게 한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7번에 보시면 이제 판매 형식, 대면 판매. 뭘 연상하시라고 했다? 약구. 옳은 게 뭐냐? 측면 판매에 비해서 진열 면적이 커진다. 커지지 않죠. 그죠? 우리가 약사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형태죠. 근데 뒤에 오는 사람은 대기할 수 있는 대기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판매원의 통로 면적, 이런 게 있으니까 그만큼 진열 면적이 작아진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대면 판매의 가장 중요한 단점이 뭐야? 내가 만질 수가 없으니까 충동적인 구매 욕구가 떨어진다는 거.
그리고 측면 판매에 비해서 포장하기가 편리하다. 맞네요. 그죠? 옳은 것은 이제 1번이 맞다. 그리고 측면 판매에 비해서 충동적 구매 선택이 용이한 게 아니다. 그죠? 그리고 진열 면적도 작아진다. 그리고 측면 판매에 비해서 판매원의 정의치 정하기가 쉽다. 어려운 게 아니라. 그리고 사무소 건축에서 이제 유효율이 의미하는 게 뭐냐? 유효율은 이제 그 연면적에 대한 대실면적 비율을 얘기해요. 연면적에 대한 대실면적 비율. 그래서 8번에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대실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전체 우리가 건물의 전체 면적을 우리가 이제 연면적이라고 하잖아요. 연면적은 이 전용 면적과 뭐로 이루어져 있다? 공용 면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때 이 전용 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유효 면적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거주 면적이라고도 하고 또는 주거 면적이라고도 하고 거주 면적 그리고 임대 면적이라고도 하고 또는 대실 면적이라고도 한다. 이게 이제 다 같은 용어예요. 그러면 거꾸로 유효율이 높다는 거는 뭐예요? 대실 면적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럼 임대자 입장에서는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구나. 그래서 연면적에 대해서 뭐 이런 70에서 75 기준층에 대해서 이제 80%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식주택의 특징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게 뭐냐? 실의 혼용도, 다용도, 습관적으로 보면 자식은 이제 뭐 때문에 특징이 이루어졌다? 난방 방식, 그죠? 그리고 각실이 마루로 연결된 조합평면이다. 그리고 가구 종류형에 따라 실의 크기와 폭비가 결정된다. 4번은 틀렸네요, 그죠? 4번은 이제 양식주택에 대한 특징. 그만큼 이제 양식주택의 가구는 중요한 내용물이라고 했죠. 왜? 실의 기능을 결정할 만큼 그만큼 이제 가구가 중요하다. 그래서 가구의 종류와 형에 따라서 실의 크기와 폭의 비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침실 같은 데는 침대, 부엌 같은 경우는 이런 싱크, 거실은 뭐 이런 소파 이런 거. 그만큼 실의 기능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존재물이다. 그리고 10번도 똑같죠. 이용률, 순수율. 그죠? 그래서 1주간 평균 수업 시간이 35시간, 교실이 사용된 시간 25시간. 그죠? 그중 15시간은 음악 시간, 10시간을 음악 수업. 그러니까, 음악 교실에서 이제, 다른 용도로 사용한 시간이 10시간이네요. 그죠? 그럼 이용률은 1주간 평균 수업 시간, 분의 교실이 사용된 시간 25시간. 땡. 그죠? 순수율은 교실이 사용된 시간 분의 전체 사용된 시간에서 음악교실 이외에 사용된 시간을 빼준다고 했죠. 10시간. 그죠?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된다. 그러면 답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11번 보시면은, 코아 유형. 그죠? 그래서 딱 보시면, 코아를 업무 공간에서 분리 독립시킨. 그죠? 분리 독립. 그럼 독립코아죠. 그죠? 독립코아. 그래서 독립코아란 말이 없네요. 외코아. 이 외코아를 다른 말로 독립코아라고도 해요. 독립코아. 그래서 독립코아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독립코아는 이제 특징이 이렇게 코아가 독립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코아의 제약 없이 자유로운 사무실 공간 계획이 가능하다. 다만 이제 코아를 접속하는 계통이 하나다 보니까 설비 과부하 우려 이런 단점이 있다. 그리고 12번에 이제 초등학교 강당 및 실내 체육관 계획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래서 체육관은 농구 코트, 그래서 농구 코트를 기준으로 하죠. 강당과 체육관을 겸용할 경우에 이용 빈도가 높은 체육관을 위주로 한다. 그리고 강당은 반드시 전교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크기를 결정한다. 얘가 틀렸네요, 그죠? 왜? 1년 내내 이제 그 전교생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행사 이런 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교생을 수용할 필요는 없다. 한번이 틀렸다. 강당과 체육관을 겸용하게 되면 시설비나 부지 면적을 절약할 수가 있다. 맞네요. 그리고 13번에 이 창고 건축 옳지 않은 게 뭐냐? 다중창고에서 화물의 출입은 기계 설비를 이용한다. 그리고 2번에 단층 창고는 지가가 높고 협소한 부지. 우리가 지가가 높고 협소한 부지는 단층보다는 다층형이 어울리겠죠. 그죠? 그래서 2번에 틀렸다. 그래서 단층은 지가가 낮고 부지가 넓은 경우에 이제 단층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고, 그렇지 않고 지가가 높고 부지가 협소한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다층 형태, 고층으로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4번에 이제 그 부엌 계획 시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뭐냐? 당연히 뭐예요? 부엌. 작업대죠? 그죠? 그래서 4번에
조리 순서에 따른 작업대 배치와 배열, 이런 게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다. 그리고 15번에 이제 실단위 계획에서 이제 오피스 랜드스케이핑. 얘는 뭐의 일종이다? 개방식에 속한, 개방식의 일종이다. 개방식의 일종이니까 오피스 랜드스케이핑의 특징은 뭐다? 개방식의 특징을 갖는다. 근데 기존의 개방식과 차이점이 있겠죠. 그죠? 차이점은 세 가지가 있다. 전에 했는데 다시 한번 하죠. 기존에 이제 이런 계급이나 서열에 의한 배치가 아니라 업무의 능률 또는 이제 효율을 고려한 배치가 첫 번째 기존의 개방식과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책상 배치를 할 때 그리드 플랜을 통한 기하학적 책상 배치였다고 하면은 오피스 랜드스케이핑은 질서 없이 자유롭게 배치했다는 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부서 간의 경계, 뭐 사장실, 부사장실 이런 칸막이, 고정 칸막이라든가 반고정 칸막이를 이용해서 부서 간의 경계를 이뤘다고 하면은 오피스 랜드스케이핑은 이제 고정 칸막이, 반고정 칸막이 다 사용 안 해요. 뭘로 부서 간의 경계를 이룬다? 실내 조경 요소. 대표적인 게 이제 화분 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실형, 개방형 두 가지를 구분하시고 오피스 랜드스케이핑은 따로 정리하시는 게 아니라 얘는 개방형의 일종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개방형의 특징을 갖는 거죠. 거기서 이제 기존의 개방식과 차이나는 점을 따로 별도로 정리하시면 된다. 그럼 오피스 랜드스케이핑의 이제 설명을 옳지 않은 게 뭐냐? 커뮤니케이션, 융통성이 있다. 맞죠? 독립성과 쾌적성 이점이 있다. 우리가 개방식의 단점이 뭐예요? 개방되어 있는 공간이니까 독립성, 쾌적감, 소음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죠? 이번에 틀렸네요. 그죠? 그리고 소음 발행이 아니라 이제 오타네요. 발생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그리고 공간의 이용도를 높이고 공사비도 줄일 수가 있다. 그만큼 이제 칸막이 공사를 안 하니까 공사비를 줄일 수가 있다. 그리고 16번에 이제 근린생활권의 단위로서 규모가 가장 작은 거, 인보구죠. 그리고 인보구의 중심시설은 공동 세탁장이라든가 어린이 놀이터.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요 최소 단위 인보구가 이제 10개에서 20개 정도 모이면 근린 분구를 형성하는 거고, 분구가 3개에서 4개 정도 모이면 근린 주구를 형성하는 거고, 근린 주구가 또 3개에서 4개 모이면 근린 지구를 형성을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17번에 보시면 이제 이중 지역 배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편복도 형태죠. 이걸 이제 단일 지역 배치 또는 싱글존 레이아웃이라고 해요. 싱글존. 그리고 복도를 중심으로 이제 양쪽에 이렇게 주호를 배치한 거를 이제 이중 지역 배치 또는 이제 더블존 레이아웃. 이런 걸 이제 3중 지역 배치 또는 이제 이걸 트리플존 레이아웃이라고 한다. 그래서 얘를 이제 우선 이렇게 이제 싱글존과 더블존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자연환경은 어디가 유리할까요? 뭐 중복도보다는 이제 편복도 유리하겠죠. 그럼 당연히 이제 더블존은 자연환경에 불리하니까 뭐가 필요하다? 인공조명, 기계, 환기설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트리플존 같은 경우는 얘는 더블존의 특징을 가져요. 더블존의 특징. 거기에 이제 플러스 이제 개선된 사항이 있겠죠. 그래서 이 트리플존의 특징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이 더블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그리드 플랜을 통해서 이렇게 실을 배치할 때 뭐가 문제가 발생하냐? 이 코어예요. 이 코어와 구조 설비 간의 간섭이 많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런 코어와 구조 설비 간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 코어를 제3지역에 이제 독립 배치시킨 거, 제3지역의 코어를 독립 배치시켜 놓은 게 트리플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코어를 이렇게 제3지역에 독립 배치시켜 놓으니까 이렇게 전용의 균등한 공간을 얻을 수가 있죠. 그죠? 전용의 균등 공간. 전용의 균등 공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트리플존은 전용 사무소의 고층의 전용 사무소에 적합한 형태가 트리플존 레이아웃이다.
그래서 이중지역 배치, 이제 중복도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더블존 레이아웃. 그래서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래서 동서로 노출되도록 방향성을 정한다. 동서로. 그래서 동서로 노출되도록 방향성을 정한다는 거는 이렇게 배치하면 뭐예요? 남북으로 노출되는 형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복도 형태는 우리가 가급적 동서 장축이 아니라 남북 장축으로 배치해야 한쪽은 동양, 한쪽은 서양을 받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동서로 노출되도록 방향성을 정하고, 또 2번에 중규모 크기의 사무소 건축에 적당하고 주계단과 부계단에서 각실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4번에 자연 채광이 잘 되고 경제성보다 건강, 분위기 등의 이제 필요가 더 요구될 때 적당하다. 그래서 자연 채광이 잘 된다.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더블존. 자연 환경이 불리하니까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요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그 싱글존 단일 지역 배치에 대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18번에 이제 모듈계 MC에서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래서 쭉 보시면 이제 그 2번이죠. 자유롭게 구성. 그래서 우리가 이제 MC 하면은 이제 우리가 작업이 간단해서 뭐 이런 그 공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원가 절감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공장 생산이다 보니까 획일적이다. 그죠? 융통성이 없고 창조성, 인간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로운 구성을 할 수가 없다. 쉽지가 않다. 또 19번에 이제 연속 작업식 레이아웃. 그래서 대량 생산 유리하고 생산성이 높은 거. 우리가 대량 생산에 유리한 거 뭐예요? 제품 중심이다. 제품 중심. 그래서 제품 중심은 이제 단일 종류의 대량 생산 방식에 적합한 거. 그죠? 반면에 공정 중심은 반대가 되겠죠. 얘는 여러 종류. 다종, 소량 생산 방식. 그죠? 그리고 20번 보시면 타운하우스. 얘도 이제 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타운하우스는 특징이 뭐다? 단독주택의 이점을 최대한 살린 연립주택이다. 그래서 집단적 건설로 이제 이렇게 단지화된 주택명. 그래서 배치상 다양성을 줄 수가 있고, 각 호마다 자동차 주차 용이, 뭐 단독주택과 거의 비슷하니까. 그리고 프라이버시 확보는 조경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토지 이용 및 건설비, 유지 관리비 효율성은 낮다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토지의 효율성 이용, 건설비 이런 절약을 위해서 이제 많이 하는 게 타운하우스다. 타운하우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2회차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래서 이 강의를 계속 보시는 분들도 보다 보면은 계속 이 문제들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기출문제를 제가 보기엔 최소 10년 정도는 이렇게 반복해서 풀어보시면은 필기시험에서 그렇게 떨어질 확률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좀 내용이 좀 다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암기하시고 정리하시면은 충분히 필기는 패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특히 이제 계획 과목은 이제 공부를 많이 안 하셔도 뭐 이런 과락이라든가 평균을 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계획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많이 나타나야 본인들이 어려워하시는 뭐 이런 구조라든가 특히, 그리고 이제 특히 법규도 이제 수치 암기 많으니까 이런 법규도 좀 꽈락이 많이 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본인들이 점수를 평균 점수에 미치지 못하면은 그 평균에 보태줄 수 있는 전략적 과목으로서 요 계획 과목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은 조금만 공부하시면 고득점이 가능하니까 그런 거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나머지 3회차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